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페루의 국방부 예산 승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는요, 구독자분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이고요. 조나 밀리타의 기사입니다. 이제 해당 매체는 그 아르헨티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스페인어권 군사 매체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12월 12일 며칠 전 기사이고요. 이 기사를 리뷰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 2025년 페루 정부가 승인한 국방부 예산을 먼저 내역을 확인해보고 그런 항목들에서 대한민국과 페루가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꼭 여기 예산에 나와 있지 않아도 페루와 지금까지 뭐 치러졌던 MOU 등을 또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항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당 기사는 조나 밀리타의 기사 내용이고 2025년 페루의 국방부 예산에 대한 승인 내역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예산 내역은 공군, 해군, 육군으로 나눠지고요. 먼저 제일 중요한 공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평가한 건요, 제가 그렇게 평가한 건 아니고 기사에서 이제 공군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군 현대화 사업을 위한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고, 두 번째는 수송기 도입 사업입니다. 뭐 대한민국과는 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이 아무래도 가장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 먼저 살펴보면요. 자, 해당 신규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은 총 24대의 전투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채널에서도 몇 번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현재 미라주 2000과 미그 29가 페루가 가지고 있는 기존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기존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요. 채널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그 프랑스 군사전문지 메타 디펜스의 기사를 빌려서 프랑스가 예상하기는 기존 전력, 즉 미라주 2000에 대한 부분은 프랑스의 라팔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러시아 전력분인 미그 29는 대한민국 KF-21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존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총 사업 규모는 얼마냐? 바로 32억 2천만 달러로 한화 4조 7천억 원 규모의 나름 규모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페루 내부적으로는 페루가 진행하는 거의 뭐 최대 규모 투자 중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항목 중에도 최우선 과제라고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24대가 다 진행이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보고 계신 것처럼 1차에서는 한 반 정도인 12대가 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런 사업들은 계속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채널에서도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 진행되는 12대 분에 대해서는 페루 국립은행에서 20억 달러 대출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도입분으로 12대가 진행되는 이 과정 중에는 기존 전력분은 업그레이드 없이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말씀드렸습니다. 페루 최대 규모 투자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좀 포커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연관관계 기업들은 좀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자, 그래서 지금 예산 중에 공군 첫 번째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 크게 저희와 관련은 없지만 또 페루가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요. 수송기 도입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 보잉의 737을 2대를 도입을 할 겁니다. 자, 예산 규모는 2억 9,360만 달러로 한화로 2,900억 원 규모입니다. 목적은 뭐 시민의 본국 송환과 백신 및 의료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뭐 부가적인 사업이 있어도 페루 자체적으로 지금 현 우선순위 1번은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페루의 해군
2025년 예산 승인 내용입니다. 자, 해군에서는 심플합니다. 바로 함정 현대화 사업에 주력을 하겠다는 건데요. 내용은 대한민국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거의 뭐 대한민국 관련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3,400톤급 호위함 한 척과 2,200톤급 연안 경비함 한 척과 1,200톤급 상륙함 두 척.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5년에 이 비용으로 12억 9천만 달러, 한화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어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올 4월부터 페루 시마 조선소와 현대중공업이 진행한 사업이 예산안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페루의 2025년 해군 예산안은 모두 현대 관련 금액이다 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해군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 육군입니다. 육군도 우리가 관련 있는 게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군 쪽은 첫 번째 포병 역량 강화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뭐냐? 해당 프로그램은 주크램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좀 생소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 2013년에 중국의 노린코로부터 그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대요. 그게 타입 90B 122mm 로켓 발사 시스템인데 이 도입했던 내용을 보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규모는요 7,800만 달러, 한화 1,1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규로 뭔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 뭐 개량 사업이나 뭔가 보완하는 그런 자금 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육군 프로그램은 이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사에서 도 얘기를 하는데 신규 도입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대요. 그렇지만 뭔가 뉘앙스가 이게 뭔가 금액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프로그램과 좀 연계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뒤에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겠죠. 여기서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기사를 베이스로 해서 한번 연계를 시켜 보겠습니다. 페루랑은 지금 뭐 관련 이런 사업들 또는 MOU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걸 기업별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2025년 페루의 해군 예상 중 전부를 이제 현대중공업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자면 2024년 4월에 현대중공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상륙함 2척 그리고 원해 경비함 1척 그리고 호위함 1척을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말씀드린 해군에 반영된 예산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또 저희 채널에는 선배님들 많이 계시죠. 조금만 지나면 조금 의도치 않게 다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이 내용은 해군 함정 현대화 사업이고 아까 예산으로 반영된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상륙함 2척 이 내용이고요. 1200톤급 그 다음에 원해 경비함 OPB 한 척이 2200톤급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위함은 3400톤급 호위함 그래서 즉 현대가 지금 진행하는 이 사업들이 2025년 페루 함정 현대화 사업 예산 안에 모두 반영이 됐고 그 금액은 1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잘 됐죠. 그래서 봄부터 이어져 왔던 우선 협상 대상자 그리고 계약 내용들 잘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확인해 봤고요. 자, 지금 저희 현대중공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거는 반영이 돼서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2024년 11월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잠수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페루와 잠수함 공동 개발을 하겠다고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태는 아직 양해각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내용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2024년 5월 그러니까 올해 봄이죠. K808이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얼마 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계약이 완료됐다라는 내용을 채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은 페루 특별 군용 차량 개발 내용이고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이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 잊으신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얼마 전 K808의 수출 내용을 전해드렸잖아요. 내용은 K808 100호로 기갑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전해드리면서
그러면서 현대 로템이 XTX를 통해서 올해 10월 말 전후로 해서 계약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현대로템이 지난 2024년 5월 페루와의 차량 개발 내용들을 실질적인 계약 완료로 성과를 따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이미 계약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11월 한 달 전이죠. 현대로템이 페루와 지상장비 협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K2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도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K808의 수출 계약 체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끝에서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페루 국영 방산 기업과 K2 및 계열전차 지상 무기 총괄 협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자, 당시 배경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대테러 및 치안 유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페루와의 총괄 협약 말고도 페루 인근 국가에서 추가적인 사업의 기회로 향후 전망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쵸?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현대로템은 K808 계약이 되고, 그리고 지상 장비 협력으로 K2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또 이제 페루의 예산과 한번 연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아까 기사에서 육군 관련된 신규 도입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예산 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부분을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 지상 장비 협력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개인 의견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서 제가 추측해 본 내용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또 가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야, 네가 이거 얘기해서 나 주식 샀다. 저는 절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알아주시고요. 대신 이것 때문에 돈 벌었다 그러면 커피 한 잔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육군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요. 자, 다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공군 부분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페루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현대화 사업은 공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카이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자, 카이는 페루와 지금 많은 협력을 해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2024년 7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시멘 페루와 FA50 부품 공동 생산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KF21 부품 공동 생산 관련 내용들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앞으로 KF21이 페루에 수출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결정 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페루 자체도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과 한번 또 연결을 해보면요, 어떤 부분이냐.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금액이 큰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바로 KF21의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다시 이 페루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의 내용으로 돌아오면요, 총 24대를 신규 도입한다곤 하지만 먼저 선도입되는 부분들은 1차로 진행하는 12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요, 기존 전력 중에 미라주 2000을 대체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기존 전력 중에서도 미라주 2000이 더 노후화가 됐다고 페루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12대 선진행을 한다면 아마 페루 입장에서는 이 미라주 2000을 라팔로 대체하는 사업을 먼저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KF21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무장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스스로가 좀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쵸? 다른 전력과 비교해봤을 때. 그러니까 먼저 이거 선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기타 무장들을 좀 보강을 해서 좀 떳떳하게 수출할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해 놓고 나머지 그 12대분을 대한민국이 따오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또 솔직한 말씀 드리면 또 댓글 달립니다.
합니다. 야, 무슨 소리냐? 지금 남의 나라 걱정해줄 때냐? 우리가 먼저다. 그러나 페루도 페루 입장에서는 군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한 배경에는 그 국민들이나 또 이런 목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페루가 지금 승인받은 예산 금액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따져보고, 이러한 예산안들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과 이미 계약이 체결된 내용들 먼저 살펴봤고요. 그 후에 관련 또 예산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들과 어떤 사업에서 연결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좀 큰 화면으로 보면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제보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퀄의 내용들을 계속 정리를 해오고,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도와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나 밀리타의 기사를 통해서 페루가 승인한 국방부의 예산안을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이런 사안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방산 제품들과 연계가 됐는지 그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